드리면 산타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대. 선물을 안 주신대. 안녕하세요. 네, 김정아 TV 김정아입니다. 저희 가족이 오늘 제 생일이라고 이렇게 저희 가족이 다양한 선물들과 이런 식사 자리를 마련해. 여러분 생일 축하 많이 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생일 파티 시작합시다. 함께 주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저는 오늘 스케줄 여러분을 네. 아유 우리 민영이 잘했어요. 자, 이제는 촛불 안 켜져?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어이구 너네는 나 촛불 끄기 전에 그거부터 터뜨리니? 그렇지. 민영아 같이 불어줘. 어휴 한 방일 것 같다. 이런 트로는 왜 생기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이게 북한보다는 이런 이게 은근히 마음이 위로가 되네. 자 그 다음엔 뭐야? 건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잔이 다 빈 거야? 자, 미용 나 제주씨야. 민영이가 제조를 하는 거야? 뭘 제조해 오늘은? 샴페인. 샴페인 우와 무알콜. 무알콜 무알콜을 또 강조해? 생일 주인공 오 생일 주인공이 엄마부터야? 우리 민영이 샴페인 제조한대요. 무알콜입니다. 무알콜. 무알콜. 오 근데 제일 먼저 섞은 거는 이게 뭐야? 칠성 사이다 복숭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게 애플 주스 사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 섞어? 야 근데 이거 완전히 맥주처럼 색깔이 너무 이쁘다. 아니 진짜 와인 저기 뭐야 그 샴페인 색깔이 똑같아. 아 진짜? 네. 엄마 생일 축하하고 건강해요. 사랑해요. 저 유튜브 파이팅. 말할 때 최대한 나와. 다이아몬드 버튼까지는 가자. 다이아몬드 받으려면 얼마 돼야 돼? 1000만. 천만이야. 민영이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래. 그럼 또 야무지. 요 크리스마스 때 저희 집에 와서 지금 영어 자막 문제를 도와줬다던 친구 있잖아요. 그 구독자분인데 지금 김정아 TV에 무료 봉사를 해주는데 그 친구가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7시 전에 이미 이거 뿌링 뭐라고? 뿌링크 치킨. 민영이가 이름을 더 잘 알아요. 네, 그걸 네. 지금 생일 선물로 보내줬더라고요. 그거 하고 지금 치즈볼.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호박 고구마 케이크. 이 호박 고구마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통일마음연합회 임원 중에 공무원 하는 친구가 있어요. 한국에서 모범적으로 정책생활 진짜 잘하는 친구인데 친구가 또 생일이라고 아침에 이렇게 보내줘. 그리고 우리온이라고 탈북민들 정보를 계속 SNS에서 공유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비영림 인간단체인데 그 단체 대표님이 또 오늘 낮에 또 저한테 또 딸기 케이크를 또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케이크 2개를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보내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생일 축하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배불러서 저녁을 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일 너무 많이 축하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 반찬은 결국은 오늘 저녁 주 메뉴가 그 친구가 보내줬던 뿌링클 치킨. 뿌링클 치킨 뿌링클 치킨이 주 메뉴고 간단하게 미역국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식사 그냥 간단하게 합니다. 건배. 뭔지 알았어? 이걸 넣을 거야? 이거는 뭐 거기에다 찍어서 먹어? 이걸 먹는 방법을 우리는 나이 들어서 모르는데 민영이가 더 잘 알아요. 찍어 먹어도 되고 안 찍어 먹어도 이거 먹는 게 나 달지 않아. 안 달아 먹어. 이게 연어 치킨하고 다르네. 그래요? 맛이 처음에 새콤하다고. 여기 찍어 먹으라고. 진짜 맛있어. 미역이 맛있는데? 알고 하나. 새콤하니까 이게 느끼한 맛이 없을 것 같은데? 맞아. 야, 맛있다. 치킨은 손으로 먹어야지. 좋아할만하다. 이게 그냥 일반 치킨이 아니네. 민영아, 왜 양손으로 자꾸 날래? 얘는 지금 신났어. 헛성성하고. 여느 날에는 보람되게 일했는데 오늘 생일인데 현장에서 일하자니까 짜버렸어. 되게 심적으로 있잖아. 우울해. 유튜브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내가 주말 평일이 따로 없이 난 매일 일하잖아. 1월 1일부터 하루 종일 녹화하고 와서 일할 때 하루 종일 영상 찍고 하루 종일 편집하고 이게 은근히 유튜브도 노가다 일이야. 그지? 근데 정말로 많은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이렇게 응원해주는 그것만 없었더라면 진짜 포기했을 거야. 그리고 제가 어떤 방향 의식이랄까? 그런 게 없으면 하기 힘들어. 자기는 후회 있잖아. 후회가. 응?
북한 동포를 위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알려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하잖아. 그게 힘이야. 나는 그 언젠가 있잖아 독일 관련해서 내가 그 강의 들었다 했을 때 그때 거기서 만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중에 동독이 통일이 됐을 때 동독을 탈출해서 서독 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고향에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이 다 외면했다. 어떤 최소한 분단된 동독을 위해 뭔가 인권 활동이든 무슨 활동을 했던 사람들 그래도 외면을 안 당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은 니네 혼자 살겠다고 거기 가서 그 다음에 뭐 했는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 반드시 통일이 되니까 그 희망 가지고 거기 고향 사람들 앞에서 진짜 떳떳하게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거 간장 소스 완전히 다른 거야. 어때? 맛있지? 뭐 이게? 민혁이 먹어. 아유, 내가 한 게 제일 맛있어. 아니야. 이 간장 소스 그 미국 향신료 있잖아. 아유, 난 그거 너무 맛있다. 새콤하잖아, 그치? 아빠는 엄마 간장 만든 게 지난번에도 그 친구 봐. 내가 만든 간장 우와 이런 간장 처음 본다. 너무 맛있다고 그랬잖아. 맛은 먹고 먹어야지. 거기 그대로 있는데 얘도 치킨 아니야? 욕심꾸러기 양손에 지금 막 어쩔 줄 몰라요. 아빠 편 미역국. 내 생일날 미역국은 항상 아빠가 이렇게 끓여다. 난 아직도 이 미역국 못 끓여요. 그래서 민영이 생일 내 생일 땐 대체로 아빠가 미역국 끓여주고 아빠 생일 때 미역국은 어떻게 할까요? 거기밀. 계란 넣고 끓여준대요. 뭐라고? 계란 다간 넣고 끓여준대요. 북한식이거든. 는 임신된 그해 생일 당시에 미역국 처음으로 직접 끓여줬지. 그전에는 생일날이면 외식을 했는데 둘이서. 근데 그전이랬댔자 뭐 2010년 생일이 그때 처음이었지. 그리고 2011년 생일 때에는 12월 5일 생일을 했으니까 역사도 깊다. 응? 역사도 오락가락 깊어. 나중에 당신이 생일이 다가오면 어느 생일 셀래?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게 미안하더라. 그래서 이거 어느 거 하나 정하지 않으면 이게 가족들이 혼란겪겠구나. 그러면 이제 양쪽에 다 쉬었다고. 12월 달부터 쉬고 1월 달부터 됐잖아. 언제 그랬어? 그랬어 한번. 그게 그 전에 아니야. 그게 12년도인가 11년도인가 그 생일이 헷갈렸어. 그래서 어느 거를 셀지 그때 막 갈팡질팡 하다가 그 전에는 결국 생일을 하나도 못 셌기 때문에 12월달 세고 그 다음에 2011년까지는 내 생일 12월달로 셌어. 아니다 2012년까지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가 2014년도부터인가? 어느 해인가 12월 달도 하고 1월 달도 하고 한 달 한번 해. 그 우정 그런 거 아니잖아. 그 해는 1월달을 안 셌기 때문에 12월을 안 세면 그 해는 아예 생일을 못 세니까 그렇게 한 거지. 이사 금방 저희 탈북민이 또 프리미엄 수제 아이스크림 케이크 리어블랑 어쨌든 한국의 음식들 이름이 희한해. 그런 걸 카톡으로 지금 선물을 보냈네요. 그러니까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이렇게 카톡으로 선물로 보내는데 이 친구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아마 이만감 목쿨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소라고. 그 친구가 지금 신내림 받아가지고 좀 활동하고 있는데 많이 아팠대요. 그거 하는 과정에. 전에 잘 알던 동생이고 근데 오늘 내 생일이라고 지금 또 이렇게 케이크 리어블랑 프리미엄 수제 아이스크림이래. 민영이 좋아하겠다. 아이고 카톡으로 요즘 시대가 좋아서 카톡으로 웬만한 분들이 다 이렇게 생일 축하 선물을 그냥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네요. 그거는 상상도 못할 거야 이거. 미소야 고마워. 이종군 평론가님 또 생일 축하한다고 이모콘을 막 이렇게 띄는 이모콘을 보내줘서 세이발. 근데? 이 아저씨가 민영이가 방송국 갔을 때 공룡 보여주면서 엄마 방송할 때 민영이 울까봐 옆에서 달래주던 아저씨 기억나? 기억 안 나지? 얘 그때 한 3살 4살 그때니까 방송을 다닐 때 민영이 어디 맡길 데 없으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에 항상 함께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 내가 방송 들어가게 되면 대기실에 앉아 계시는 평론가 분들이나 변호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민영이를 다 봐줬거든요. 야, 방송국들이 민영이 다 뭐 양육하면서 같이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게 되면 1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생일날에 꼭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 꽤 많아. 그 중에도 기억해준다 이거. 북한 같으면 진짜 상상을 못하게 일이야. 근데 우리 교회 여성도분 같은 경우에는
그 여전도에 커피 이런 쿠폰을 또 보내줬어. 되게 얼마나 행복해. 그렇게 아이 옆에서 이렇게 키우고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지금 젓가락이 없어. 여보세요. 주인공의 젓가락을 어디로 행보를 시켰습니까? 우리 아바의 편 미역국을 이제부터 시식하겠습니다. 아, 저도요. 아빠는 제가 다 이게 윗병을 좀 심하게 앓고 난 다음부터 음식을 조금 내가 많이 먹어야겠다라고 할 때는 식전에 꼭 알코올 많이는 못 먹지만 이렇게 한두 잔씩 조금 먹고 그리고 고기를 먹은 다음에 알코올 기운에 위가 조금 움직인다 할 때 그때야 내가 뒤늦게야 밥을 먹는 습관이 있어요. 또 영상 보신 분들 아바이가 힘들게 끓여준 미역국을 맛도 안 보고 이제야 젓가락이 든다는데 원래 이 식성 스타일이 그런 걸 양해드립니다. 아바이 또 의뢰하세요. 아우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친구 친구. 조금 줄까? 이건 넣지만 맛없어. 알았어. 아니 궁합이 안 맞아. 네, 그러니까 베이비 그 아들하고 똑같은 소리. 미역국에는 그렇지만 고기는 맞아. 느끼한 고기. 미역국이 삭으면서 더 맛있어 임마. 결혼해서 해마다 지금 생일이면 나는 아빠가 미역국 끓여주는데 너무 맛있어. 후추. 주정 아까 넣었는데. 어느? 형이 새해니까 이제 10살이죠. 이 어린 게 이렇게 후추를 어릴 때부터 막 들었어. 아빠 때문에. 덕분에거든. 아빠 덕분에. 때문에가 아니라. 야 민영이의 아빠 사랑은 충성이다. 엄마는 별로도 이. 아니, 엄마가 나를 낳아. 맞아. 엄마가 없으면 나도 너. 자, 엄마니까. 그 말이 핵심이야. 그래. 우리 건배. 여보세요. 사랑해. 하라. 민영이 엄마 알아. 엄마 괜히 엎드리질 한 공부도 거야. 열심히 하고 또 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민영아. 센터에서 1등 받아오고. 엄마한테 민영이 선물은 따로 있는데 민영이 그거 진짜 엄마한테 큰 선물인데 그게 뭔지 선생님이 지금 편지를 보냈는데 민영이를 그냥 민영아 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 민영아. 사랑하는 민영님이라고 불러. 제사 들었대. 이거 보고 와 진짜 우리 벚꽃이 학교는 찡하더라. 우리 학교는 우리 반은 존댓말 써. 근데 안에 들어가서는 님이라고 불러? 근데 1학년 때는 안 그랬지.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되게 바른 교육이야. 근데 이 선생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올해 한해 내내 코로나 상황이니까 애들하고 제대로 다 같이 모여 앉지도 못하고 모든 선생 다 그렇죠. 학부모들하고 제대로 다 같이 만나보지도 못하고 정말 제대로 인사도 못 받고 제대로 뭣도 못해. 웬만해서 전화로 다 상담했어. 마지막에 이걸 딱 보는 데 있지. 이분들 마음고생이 오히려 심했겠다. 그러니까 교사들이라는 게 학생들 앞에 그 교단에 서는 그 긍지와 자부심 분명히 있잖아. 근데 그걸 못했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보는 게 느껴지더라고. 내가 지휘관을 했을 때 병사들 앞에 서는 거하고 병사들 앞에 서지 못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거든. 심리적인. 그게 확 느껴지는데 되게 마음이 짠하더라. 자 이번에는 민영이 생활 지표를 아빠가 좀 읽어줘. 엄마한테 이거는 민영이가 엄마한테 주는 선물이야. 자녀의 학습 및 생활면을 두고 살펴보시고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화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프로 국어, 수학, 그 다음에 바른생활, 슬기로운 즐거운 문화생활 이게 서로 매우 잘함인데 민영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우 잘함이 아니라 이 안에 학기말 종합 의견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일 결정적인 거 민영이 개근이야. 우리 민영이 개근상을 줘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영역에서도 이거 일일이 한번 안전생활, 진로활동, 동아리, 자율활동 나 이거 보고 있지. 와 1학년 때도 민영이가 평점이 진짜 잘 나왔거든. 단 한 점이 정말로 흠집이 없이 왔거든. 매우 잘하네 아들. 나라 그냥 내가 잘함이 아니야. 하고 싶은 나라 조사하고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매우 잘. 과제를 대강해 오거나 참여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거쳐야겠지. 그래도 뭐또 진짜 잘났다고. 매우 잘하. 야, 최종 총평은 매우 잘함. 그걸 또 자랑해요. 아유, 우리 똥강아지. 여기 이게 과목별로 있잖아. 수학, 교사별로 지금 저거 했는데 다 지금 매우 잘함이거든. 평가를 그래, 그거를 지금 이게 뒷단에 지금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쭉 읽어봤어. 그래서 이거를, 오늘 있지. 이거 보는 날에 엄마로서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학원을 보내는 거를 교육 방법 자체를 남편이나 저나 학원 보내는 걸 저희는 반대를 해요. 아빠가 그럼 자율적으로 스스로 하게 하자. 이러고 최상위 수학을 그때부터 시켰지. 그렇지 문제지. 최상위 수학 기초부터 시작해서 문제집을 시켰는데 지금 최상위 어디까지 들어간 거야? 사고를 사고력이면 가장 높은 단위야?
두 번째. 아니야, 더 이상 높은 거 없어. 없어. 뭔데? 가져와봐. 어쨌든 민영이가 그 사고력 공부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부부가 민영이한테 교육을 주는 게 뭐냐면, 민영이 최상위 공부를 아빠는 최상위 과제라는 걸 내주고, 그래서 수학은 완전히 아빠 전문?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민영이가 아직도 초등학교 1, 2학년 요 시기에는 한글 자체 받침 글도 많이 틀리는데 국어 담당은 그래도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야 엄마 체면이 서니까 그래서 독서일기를 명작 동화를 한 300권이지 저게 300권을 사가지고 집에다 책장을 만들어서 그 300권을 처음부터 다 한 권씩 읽어서 맨 처음엔 독서일기를 쓰기로 했는데 그걸 민영이가 많이 사더라고요. 근데 다 읽고 1학년 때는 그걸 독서 읽었 그리고 2학년 들어서는 그 책에 대한 독서 일기를 쓰기보다는 2학년에 대해서는 뭘 했냐면 그 책을 100% 하루에 한 2문장 정도 한 페이지만 페이지 한 장도 아니고 한 페이지만 하루에 한 페이지 정도만 그거를 노트북으로 쓰게 했어요. 왜냐면 3학년부터는 이제 컴퓨터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노트북으로 쓰는 과정에 대한 내용도 민영이가 다 인식할 거고 뼛속 깊이 그 전에 독서일기 쓸 때는 가끔씩은 그 내용을 흘리더라고요. 과제에 매달리다 나니까. 그런데 나중에 2학년 돼서부터 그거를 타자로 치게 했어요. 하루에 한 페이지씩 타자를 쓰게를 했더니 이걸 1년 동안 하는 과정에 민영이가 뭐가 달라졌냐. 첫째로 타자 치는 속도가 달라져. 왜 본인이 빨리 과제를 해야 되니까. 굳이 타자 연습을 따로 안 시켜도 그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한글에 대한 받침과 틀림 글자에 대해서 정확히 다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화책에 나온 거는 최소한 받침이 틀린 글자는 없잖아요. 그걸 보면서 얘가 스스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면서 얘가 인성이라든가 이것을 스스로 다져서 올라가는 것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한 해 동안에 아빠는 최상위 수학을 맨 처음에 뭘부터 시작했지? 기본 개념.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사고력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이제는 제일 높은 단계가 딱 위에 한 단계만 더 있어요. 거기까지 지금 민영이가 올라갔고 그 단계는 지금 하는 공부도 이제 거진 다 끝났지. 그래서 그 위에 단계를 이제 이번 방학까지 하면 진짜로 최상위 수학은 완전 졸업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엄마 국어도 이제는 타자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은근히 나름 뿌듯해요. 그래서 학원이라는 경제적 비용도 비용이지만 아빠 자체는 경제적으로 문제를 떠나서 학원에 가서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스스로 공부를 해야 뭔가는 창의성이 발행한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런 교육을 먼저 시켰거든요. 근데 1학년점, 2학년 평점을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얘 평생 학원 보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가정마다 교육하는 방식이 분명히 다르지만 나름 엄마로서 그래도 우리 민영이에 대한 교육을 내가 여기까지 끌고 올라온 거 정말로 한국 엄마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는 정보가 너무 약해요. 엄마들하고 소통도 거의 없고요. 내가 바쁘게 살다 나니까. 근데 나름 우리 집안에서 많이 우리만의 이러한 방법으로 하다 나니까 민영이가 나중 학교에서도 공부 잘한다는 얘기 듣고 아동센터에서도 공부 잘한다는 얘기 듣고 12월 달에 몇 등 했다고? 1등 아니면 2등을 항상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들이 당황해하는 거예요. 뭘 당황해하냐. 너 2학년 상반기 때 이미 선생님이 갑자기 항의서 나왔어. 민영이가 교과서를 다 풀어갖고 왔어요. 그게 뭔 소리예요? 나도 몰랐거든요. 근데 민영이 그걸 30분 만에 심심해서 풀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선생님들이 당황했고 결국은 학교 갈 때 교과서 아니라 민영이가 공부하던 최상위 수학을 우리가 같이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 지금 아동센터에서도 민영이가 2학년인데 2학년 공부가 아니라 얘한테만은 따로 3학년 공부를 지금 시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알아서 잘 커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민영이가 아빠가 교육해준 대로 이렇게 너무 잘 따라줘서 엄마한테는 그것만큼 선물이 없어. 민영이가 원래는 엄마 생일 카드를 적어놨대요. 근데 잊어먹었대요. 아야 사라졌어. 아예 선물 냈어. 근데 너무 오랫동안. 엄마는 살짝 삐질라 했거든요. 아빠 때 얼마나 여러분들도 봤죠? 내 전 재산을 내놓는데 전 재산은 아니야. 야 네가 그랬잖아. 네 입으로 전 재산이라고. 그것도 3만 원이나. 3만 원이야. 3,000원 아니야. 너 왜 그래? 왜 3,000원이나? 민영이 아빠한테서 태어났어? 엄마한테서 태어났어? 엄마. 확실히 하자. 건배! 아들은 우리 아들 그래도
공부 잘하고 잘 커져서 고마워. 꾸준히 해. 열심히는 안 했지만 넌 꾸준히. 우리 집안엔 무슨 룰을 내가 만들어 놨냐면 공부를 하는 건 강제로 시키면 안 되잖아. 근데 민현이한테 그런 교육을 했어요. 네가 원하는 거 얻으려면 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너도 무언가는 다른 노력을. 그랬는데 민현이가 제일 원하는 건 유튜브 보는 거야. 패드로 유튜브 보는 거. 거기에는 민현이가 목숨을 걸어요. 에이, 야, 솔직히 진짜 우리. 그러니까 민영이가 그걸 얻기 위해서 뭘 하냐. 민영이 아침 기상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세요? 몇 시? 뭐? 나 6시. 아이들 이렇게 일어나는 집 있어요? 아빠가 6시 40분에 뭐가 울리냐면 꼬꼬대 소리야. 휴대폰에서 꼬꼬대 이 아파트에서 갑자기 꼬꼬대 소리가 나요, 그 시간에. 근데 그때 민영 아빠는 항상 새벽 기도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 못 가서 그렇지 항상 4시에 일어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새벽 기도 안 가던 4시 아니면 4시 반이면 무조건 일어나요. 그때 일어나서 지 혼자서 이제 온 방은 다 서성이에요. 민영이한테도 갔다 낸데도 왔다 이리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제 6시 반쯤 되면 민영 아빠 휴대폰이 아침에 일어날 때 다시 그 휴대폰이 민영이 옆에 가요. 그럼 민영이 자다가 꼬꼬댁 소리에 놀라서 싹 깨져. 그리고 지가 시끄러우면 못 일어나 있으면 그걸 또 꺼버려요. 근데 그게 거기를 끝난 게 아니라 몇 분 있다 다시 울더라. 5분 있다 또 다시 울어요. 그렇게 해서 한 두세 번이 반복이 되게 되면 결국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일어나서 끝내 아침에 내가 일어나기 전까지 아빠는 아침형이고 저는 늦잠형이에요. 그럼 그때 민영이가 일어나서 진짜로 퇴근하게 되면 그 새벽에 일어나서 무조건 아침에 과제를 다 해버려요. 아침에 다 과제를 다 해버리면 민영이한테 어떤 혜택이 차려지냐. 저녁에 아동센터 끝나고 와서 유튜브 볼 수 있는 시간이 차려지고요. 그리고 원래는 코로나 이게 막 성막이 되기 전에 항상 밖에서 노는 시간을 얘는 벌기 위해서 그걸 더 한 것도 있어요. 그날 과제를 못하면 아동센터 끝나고 와서 밖에 못 나가 놀고 그날 과제를 집에 들어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는 거를 놀기도 하고 유튜브도 보기 위해서는 그날 과제를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 하는 습관이 이제는 2년 돼. 그러니까 이제는 자동으로 얘가 거기에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런 교육 방식이 다른 분들한테 혹시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름 아동센터 모임이라던가 우리 맞벌이 부부니까 아동센터에 민영이 항상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돌봄 교실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이런데 그런데 보내게 되면 항상 민영이에 대해서는 민영이 잘한다 그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 수준이 이제 어디까지 버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부에 너무 매달리지 않게 하고 스스로 공부하면서 애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성장하게 하자라는 것이 어쨌든 우리 부부의 목표입니다. 너무 과하지는 않아. 문제는 일요일 모레까지 나가거나 일요일에 세상에서 모르는 걸 또 풀어야 된다는 게 아주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네가 원래는 평일에 했어야 되는 과제인데 그게 나머지가 있게 되면 일요일날 그걸 하루에 다 뭐라 하게 되면 네가 힘들까봐 아빠가 그렇게 배려한 거거든. 그건 아빠가 배려한 거야. 이상한 게 아니라. 근데 있잖아 왜 나 봐봐. 쉬는 날이 없어? 엄마 아빠는 쉬는 날이 있어? 아니? 없지? 어디? 네가 그래서 네가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너 1시간 했냐? 1시간도 아니잖아. 20분 뿐이 안 하잖아. 10분 하나 20분 아빠 그래도 토요일에는 좀 쉬면 안 돼? 아니 네가 맨날 쉬는데 그 아침에 공부하는 시간에 1시간도 안 돼. 이거 앉아. 똑강하지 아들아. 야 너 이제 엄마가 열심히 니에 대해서 엄마가 자랑을 해야 돼. 니 지금 여기서 포를 치고 있냐? 야, 너 아침에 일어나서 비켜. 한 아빠, 됐어. 그만 말해. 30, 엄마, 야! 40분이면 다 끝내는 거. 엄마하고 로봇 돼. 아들하고만 하고 우리 영감하고. 나도. 아이, 오늘 이 방송 영상에서 보신 식사 모습이 내가 생일이라서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잖아요. 거의 매일 저녁이에요. 아들 아니면 아빠 둘 중에 먼저 러브샷 하게 되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심술을 부려요. 그래서 둘 다 러브샷이에요.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난 지금의 우리 가족이 이렇게 서로가 웃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식사를 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분들이 이 영상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가족 간에 대화를 못하는 가정들이 많다. 밥 먹을 때도 쭉 난 그게 이해. 또 밥 먹고 나서 텔레비 보느냐고 얘기 안 하고. 우리도 텔레비 볼 땐 얘기 못 하잖아. 텔레비 볼 그래도 때는 밥 먹을 때는 최소한 우리는 이렇게 놀지. 그렇지. 당신은 왜 나하고 처음에 결혼할 때 조건을 달았어? 아무리 싸워도 무조건 살만. 당신 그 말 기억나?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아바니 이상한 아바이야. 처음에는 아바일도 아니지. 완전 영감탱이였지. 내가 무지 영감탱이였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칭을 내가 아바이란 말을 안 쓰고 영감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나중에 어디서 내가 욕먹었나?
영감탱이라 해서 욕 먹었지. 어디서 그거 용진애가 아, 친구. 어디서 내가 어제도 욕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좋아서 부르는데 지들은 뭔 상관이야 이랬다가 아바이도 그 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바이도 속으로 어머니 싫었나? 그다음부터 호칭이 아바이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아바이는 한국에도 아바이 마을이 있잖아. 아바이가 나 아바이 맞지? 아바이가 아바이인 거야. 그래, 됐어. 이 코큰 아바이. 야, 빨리 먹고 자. 또 있잖아. 다음에 다 먹어. 오늘 저희 가족 생일 파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희 가족은 이렇게 밥상에서 한 시간 넘게 수다를 떨어야 끝나요. 저희 가족이 가장 지키는 게 첫 번째, 아침 식사 무조건 같이 한다. 그리고 저녁 식사 웬만하면 집에서 같이 한다. 이 룰을 지키니까 가족 간의 대화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누구보다도 가족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소중함이 이런 식사 자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가족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정아 TV 언제나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아니. 민영이 머리가 땅에 막아. 야, 이마. 그래. 잘했어. 오늘 김정아 TV 네 저의 원래는 이 의도는 아니었는데 주제가 뭔가는 일이 같이 엮일 때마다 그러한 사건이 연결이 될 때마다 내가 생각났을 때 그 주제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말 생방송 때 그 두 개의 생일 그 문제를 생각났을 때 하려고 사실 꺼낸 건데 조금은 살짝 민망하더라고요. 생일 바로 전에 그 방송 차라리 생일 지난 다음에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좀 해봤고 근데 어쨌든 의도치 않게 일이 그렇게 됐고 갑자기 한 1년, 2년 연락이 없던 분들도 카톡 메시지로 엄청나게 많은 카톡을 받았고 SNS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유튜브 영상 뒤에 댓글에 생일 축하 글도 엄청 많이 달렸고 외국 분들도 그 과자 파티 영상 그 밑에다가 잊지 않고 오늘 생일 그거를 다시 다른 사람 한 몇십 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카톡으로 지금 선물만 또 한 몇 개가 지금 들어왔고 오늘 하루에 지금 5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올라오고 해요. 어떻게 예쁘게 밀면 간단하고 선물 안 주신대. 선물을 아주 이 덕분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 오기 전에 내 생일은 혼란의 도가니였고 평생 생일이라는 날이 없었으면 하고 생각했고 근데 결국 이 가정을 제가 이루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이러한 행복한 엄마 안아줘. 엄마 안아줘. 안아줘요. 엄마 사랑해요. 울지 말고 건강하게 우리 같이 오래오래 살아요. 건강하게. 울지 마. 땡. 민영이가 엄마한테 민영이가 제일 큰 선물이야. 민영이야. 우리 내 가족의 선물이야. 정말로 한국 들어오기 전까지 생일이라는 게 왜 있는지가 진짜 미웠어요. 한국 들어와서 생일날 이 사람이 내가 북한을 떠나서 몇 년 동안 못 봤던 그 바다를 다시 보게 해줘서 야, 너무 많이 신기했고 좋아. 다시 그런 생일날에 많지는 않지만 작게 한 가지를 선물 나한테 했을 때 생일날 선물이라는 거 이렇게 받는구나 그것이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가족에는 누구도 내 생일을 챙겨주지 않으리라 라고 여기까지는 살았어요. 근데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남한테서 이렇게 생일 메시지 카톡 선물 정말 많이 받는 것 같네요. 진실성이 사람은 진실은 진정 어디든지 지구상 어디 사람.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고 너무너무 생일 축하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울지 말고 당신이 도저히 마무리 저희 가족을 지켜봐 주시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민영이 엄마가 유튜브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진정성 있게 또 북한에 있는 실상 북한에서 고생하는 우리 동포들의 그 실상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이 더 지금 형편이 피면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에이 발고 울기만 울고요 울고 엄마 울고 맨날 울기만 해. 됐어 또.